2020년 10월 19일자 검사 의견서를 통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황당하게 멀쩡하게 했던 이미징 파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전국대 이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지난 지금 4년이 넘었죠. 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이 탄핵 백서 그리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이 두 권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이 있어요. 밑에 그거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제가 두 콘텐츠로 나누죠. 이 탄핵 백서하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 오늘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JTBC, 이 손석희의 JTBC에서 태블릿 PC 이걸 가지고 날조 보도를 해가지고 이게 촉발이 된 겁니다. 전 국민이 아직까지도 70-80%가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전 국민을 속였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자, 그런데 이런 조작 날조 사실이 전 국민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뒤집어집니다, 여론이. 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게 이 탄핵의 진실, 부당함을 널리 알려서 저 좌익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만천하에 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이게 대안입니다. 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 방송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드라마 보듯이 1편부터 쭉 봐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송지한 수사관의 증인신문 이후 김인성 교수의 조언에 따라서 이동환 변호사는 2020년 8월 7일 검찰과 국가수가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을 합니다. 자, 수많은 태블릿 조작 증거가 드러났고 검찰도 불법적으로 포렌식을 했다라고 자백한 마당에 이 포렌식 보고서 분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고요. 재판부는 2020년 8월 14일과 26일 각각 국가수와 검찰에 보관 중인 이미징 파일을 신청인에게 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측에 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재판부는 검찰에 먼저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2020년 8월 14일 김민정 공판검사는 반대하지 않고 위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 신청은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면서 재판부 뜻대로 하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줘도 상관없다, 주세요. 이렇게 이미징 파일을 흔쾌히 주라고 했던 김민정 공판검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딴 데로 쫓겨났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검찰도 크게 반대하지 않다 보니까 법원은 부담 없이 이미징 파일 열람 등사 허가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검찰은 1심 때부터 변희재 쪽이 이 재판부에 요구하는 사실조회 신청은 물론이고 태블릿 감정 신청 등에 대해서 사사건건 아주 강렬히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 검찰이 아예 태블릿 포렌식 원본 자료인 이미징 파일을 달라는 그런 요구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이 변희재 측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공판검사가 이미징 파일 제공에 동의한 사실을 이 직강검사 홍성준 부장검사죠. 지금까지 이미지 파일을 주지 않고 뻗팅기고 있는 검사, 이름 잘 외워두세요. 이 홍성준과 검찰 수뇌부는 뒤늦게 이거를 파악하고 아차 싶었는지 이때부터 검찰은 완전히 들어 누워버립니다. 배째라.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도 않고요. 48시간 이내에 처리 규정까지 어기면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2020년 9월 2일 이동환 변호사는 압수물 열람 등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이 서울중앙지검 담당자는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묵묵부답. 48시간이 한 달입니까? 이틀이 지나면 줘야 되는데 이놈 먹고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묵묵부답
뱉잖아 이거예요. 주면 안 된다. 어차피 이거를 주면 검찰도 끝나니까 법이고 뭐고 없어. 지금까지도 저 홍성준 검사라는 작자는 안 주고 버팅기고 있어요. 저 이미징 파일을. 자, 태블릿 재판 피고인이기도 한 이우희 편집국장과 이동환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해서 언제 허가가 나느냐 문의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세요 이 말뿐인 겁니다. 완전히 법도 없고 규정도 없고 법은 왜 배웠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화할 때마다 여기다 전화하세요. 얘는 또 여기다 전화하세요. 둘이 그냥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태블릿 재판의 직강검사로 3년째 재판을 이끌어온 이 홍성준 부장검사실에 전화를 걸면 이 작자가 뭐라 그러냐, 서울중앙지검의 후임검사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또 그 작자한테 전화를 해보면 형사 1부 임진철입니다. 이 검사한테 전화를 하면 후임검사는 맞긴 한데요, 이미징 파일 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판검사 김민정 검사는 어디로 사라지고요, 장욱환이라는 검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디로 쫓겨났겠죠. 원래 조서 안 되는데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 하세요 라고 했던 김민정 검사는 딴 데로 쫓겨나고 이 장욱환이라는 그런 검사로 체인지가 됩니다. 아무튼 이 바뀐 장욱환 검사는 홍성준 검사와 논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대답을 하고, 아니 뭔 놈의 검사를 한 달 넘게 해. 48시간 이내 줘야 되는데 규정을 왜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한 달로 만들어 놓던가. 이렇게 폭탄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홍성준, 장욱환 이 두 사람이 책임자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처럼 태블릿 재판의 직강 검사와 후임 수사검사, 후임 공판검사가 저마다 이미징 파일 열람 복사 허가와 관련해가지고 책임을 서로 미루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 일선 직원들만 혼란을 겪는 모습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서 2020년 10월 6일 변희재는 검찰이 법원 명령을 무시한다, 시간을 끌고 있다, 재판부에 소송 지휘를 요청하는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자 홍성준과 장욱환 검사는 이제 발등에 그냥 불이 뚝 떨어지니까 2020년 10월 19일자 검사 의견서를 통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황당하게 멀쩡하게 했던 이미징 파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장난하시나요, 홍성준 군? 부장검사면 나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이 두 검사는 위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 이후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해 이를 이행하고자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고인들이, 그러니까 이 변희재 측이 요청하는 포렌식 감정 대산물,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을 찾아봤는데 현재 총 5개 파일 중에 1개만 있고 4개는 없었다는 거예요. 뭘 없어져? 니들이 지웠지. 한마디로 중요한 증거 5개 중에 1개는 뭐 남겨놔도 상관없나 보지, 지들이 봤을 때. 4개 핵심 증거를 확 날려버리고 주기 싫으니까, 주문 끝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황당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버티다가 줘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잃어버렸대요. 아, 애들 장난합니까? 소꿉장난하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은 정식으로 압수된 파일이 아니고 서버에 저장된 파일도 아니며 사본화 파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규정도 없어서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 5개 전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래. 그래서 없앴냐? 그래서 증거 인멸했냐? 검찰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 이후 고의로 삭제한 것도 아니므로 1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썩어도 이 정도까지 썩은지 몰랐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 정치검사들 완전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짓거리들을 해왔습니다. 법원이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미징 파일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내린 건데 검찰은 뒷북을 치면서 이미징 파일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태블릿의 파티션 5개, 그 중에 각기 본뜬 이미징 파일 5개 중 1개만 갖고 있다라는 말은 검찰이 증거인멸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요. 검찰이 찾을 수 없다는 이미징 파일 4개는 모두 시스템 영역에 관한 이런 파일로 실사용자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파일들, 그 4개를 몽땅 잊어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지웠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증거인멸한 겁니다. 검찰이 태블릿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알아볼 단서도 4개
4개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거를 밝히면 안 되니까 4개를 일단 없애버린 거야. 이미징 파일 4개를. 한마디로 홍성준 부장검사는 지금까지도 이미징 파일을 내놓지 않고 배째를 하는 식이고요. 들어 누워있어요 그냥. 당시 요걸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왜 저렇게 안 줬겠습니까? 줬다가는 그냥 바로 끝! 안 주고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이미징 파일 속에 핵심 증거 4개를 모조리 증거 인멸해버리고 한 개만 딸랑 남았다라고 저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중요한 증거만 다 날려버리고는 대놓고 증거 인멸!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법 공부한 인간들이 엘리트가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규정까지 어기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만 겁니다. 누구를?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는 사람을 탄핵을 시키고 JTBC 손석희도 다 죄를 물어서 잡아넣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은 일반 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극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좌익들 손에 나라가 넘어가갖고 5천만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격은 거의 뭐 땅바닥에 내팽개져서 북한 수준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고 지금 나라 꼬라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런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우리 손으로 바로 세우고 정치인들 믿어서는 안 돼요. 저것들이 뭡니까? 나라 망쳐먹으려고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은 신경 안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있으면 나오면 자기네들이 탄핵에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영영 묻으려고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나라를 우리 손으로 바로 세워서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만 자유 누리고 살면 됩니까? 자식들도 북한 인민처럼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안이에요. 내각제 개헌 못 막으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권교체 당연히 없죠. 제가 장담합니다. 무슨 수로 정권교체돼요? 대통령제가 있어야지만 강력한 대통령 권한으로 정권교체라든가 말든가 하지. 내각제 개헌에서 껍데기 대통령 해먹으려고 지 밥그릇 챙겨 먹으려고 명예나 챙기려고 하는 짓거리들이 지금 대선 후보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 믿고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